현재 FNG는 고점 대비 무려 7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이번 주 역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애플의 조립업체 폭스콘의 중국 공장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며 어제 애플이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많은 투자자들의 생각보다는 현재 괜찮은 상태인 이유를 설명드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배 레버리지 3대장 중 하나였던 FNGU가 현재 고점 대비 무려 74%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왜 특히 FNGU만 더 하락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월가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상승 여력이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계속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이번 주 연준의 긴축에 대한 리스크로 현재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4차 협상 역시 난항을 겪었고 당장 3월 16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요. FOMC 회의라는 긴축 이벤트가 있고 또 3월 16일은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달러표 시채권 이자 지금 만기일이 3월 16일이기 때문입니다. 3월 16일을 무사히 넘기길 바라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보합 마감했고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한 상황, 나스닥은 2%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무려 23%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급락했을 때가 고점 대비 33%까지 하락했었습니다. 현재 그만큼 단기적인 하락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0.7%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3%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러 주요 이벤트가 몰려있는 이번 주인데요. 이번 달에 저점이 나오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금융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했는데요. 2.14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긴축 가능성 때문에 급등하며 201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5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 15라는 공포지수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수치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프리장에서부터 세계 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작했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조립 업체인 폭스콘이 중국 선전시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선전시는 IT 업체들의 공장이 많은 곳인데 지금 이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정부가 선전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동을 중단할지 미정이며 지금 이번 봉쇄령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려와는 다르게 현재 반도체 업계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난을 겪어온 반도체 업계는 그 학습 효과로 이미 상당한 물량을 비축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인데 과연 요즘 다시 정전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장기화되지 않고 협상이 잘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월가에서 현재 테슬라 상승 여력을 무려 50%나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는 등 그린플레이션에도 공격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그중 단연 테슬라를 가장 먼저 선정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몇 년 동안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데 앞장서 왔다며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다음으로 세배 레버리지 3대장으로 불렸던 TQQQ, SUXL, FNGU인데요. 현재 FNG는 고점 대비 무려 7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종목들보다 더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얼마 전 미국 금융당국이 뉴욕 증시 퇴출 가능성이 있는 중국 리스트를 발표했었죠. 이 여파로 인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나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세배 레버리지 FNGU가 74%의 폭락을 보이고 있냐면 FNGU의 보유 종목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이 무려 20%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두 10%와 알리바바 10%가 껴있으면서 FNGU만 특히 더 나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도 꽤 많이 투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배는 역시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S&P 500이 약세장이었을 때 바닥을 찍은 후 1년 뒤, 3년 뒤, 그리고 5년 뒤의 주가 위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년 뒤에는 50%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3년 뒤에는 88%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무려 132%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총 3번이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분기 중 가장 약세였던 분기들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약세였던 분기들은 23% 하락했고 1년 뒤 주가 흐름은 25% 상승했습니다. 3년 뒤 주가 흐름은 38%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5년 뒤 주가 흐름은 무려 91% 상승하며 거의 5년 만에 2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면 닷컴 버블 때와 리먼 브라더스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았던 한 달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바닥에서 1년 뒤 14% 상승했고 3년 뒤에는 42%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94%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5년 뒤에는 2배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5년 장기 투자를 바라봤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0%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약세장에서 거치식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라면 그만큼 하락한 가격에서 줍줍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 중이고 어제까지 13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13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벌써 31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댓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벨 옴무님의 댓글입니다. MDD 얘기를 하는 하락론자들을 보면 간과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점에서 살 거라는 착각입니다. 대체 누가 신고가 뚫고 최고점에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 방에 2배,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한다는 착각입니다. 현금 비중을 빵빵하게 해놓고 저점 들어올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지 대체 누가 한 방에 몰빵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공감 갑니다. 많은 하락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이 닷컴 버블 10년 동안 전고점 터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우리의 평단가는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나스닥은 전고점을 터치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의 계좌는 수익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QLD의 MDD가 마이너스 80%라고 해서 우리의 계좌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평단가는 최고점보다 낮기 때문이죠.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한다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 확률 높은 방법을 우리는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조정장이 우리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이런 조정장에서 평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10년 뒤 수익금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평단가를 낮추지 못한다면 수익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축통화국, 401k 연금제도, 그리고 세계 1위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락론자들과 비관론자들도 미국 주식의 우상향을 절대 까지는 못하는데요. 왜냐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하락이 있어도 더욱 크고 더욱 긴 상승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배 레버리지 QLD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상폐되지 않고 16년 뒤 약 30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코로나 바이러스, 미중 무역 갈등 다 모두 녹아있는 주가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미국이 망할 것 같았을까요? 그런데도 다 이겨내고 현재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지금 또 많은 비관론자들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 증시는 다 이겨낼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그런 투자금으로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패닉셀 하지 않아야 저 상승률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조정장에서 줍줍하는 오즐웅줍하는 투자자입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